그리고 테스트 스코어의 결과는 세 개로 구분을 했는데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린, 옐로우, 레드로 구분을 했습니다. 보시면 제가 퍼센티지를 표시를 했는데요. 그린은 이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그룹, 옐로우는 이제 중간 정도, 레드는 낮은 점수라고 할 수 있고요. 지원자들 중에서 48%에게 절반 가까이가 이제 좋은 점수를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개의 클라이언트 기업들이 여러 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보통 회사가 이렇게 본사가 있고 지점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고 보통은 사업장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데요. 이제 여러 개의 사업장을 이렇게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여러 개의 사업장을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데 이 테스트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어떤 클라이언트 회사가 테스트를 도입을 하게 되는데 도입을 할 때 이렇게 모든 사업장에 동시에 도입을 하지 않고 우선 하나의 사업장에 도입을 해서 그 어, 새롭게 직원을 한번 채용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테스트 스코어를 활용하는 것이 얼마만큼 이제 회사에 도움이 되는지를 한번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점차적으로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사업장으로 테스트를 도입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배경을 이해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HR 매니저의 이제 재량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어떤 형태의 재량이냐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잡 테스팅이 도입되기 전에는 이제 HR 매니저가 인터뷰와 레주메를 통해서 직원을 직접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가 도입되기 전에는 HR 매니저에게 완전한 재량권이 있었던 것이죠. 직접 사람을 이제 채용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잡 테스팅이 도입된 후에는 채용을 할 때 테스트 스코어를 이제 고려해 달라라고 이제 본사에서 그런 지침을 내린 것이죠.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테스트 스코어에 따라서 사람을 채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HR 매니저에게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주된 변수라고 하면 그게 job duration인데요. 이게 뭐 근속 기간 이렇게 우리가 보통 표현합니다. tenure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얼마나 오랫동안 일을 하는가. 실제로 로우 스킬드 섹터에서는 사실 가장 중요한 어, 그러니까 직원의 퍼포먼스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측정해 볼 수 있잖아요. 회사의 매출액을 얼마나 높여주는지, 혹은 기업의 생산성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퍼포먼스 혹은 생산성 이런 것들로 부르는데 로우 스킬드 섹터에서의 어떤 퍼포먼스라고 한다면 하나 빼놓지 않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근속 기간입니다. 테뉴어입니다. 저 테뉴어가 굉장히 짧으면, 그러니까 신입 직원들이 뭐 몇 개월 일하고 나가버리고 또 사람을 뽑으면 또 몇 개월 일하고 나가버리는 상황이 이제 반복되면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어,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어떤 측면에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15개의 클라이언트 기업의 이 기업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기업인지를 우리는 알 수는 없는데 여기에서 어떤 것들을 암시를 하냐면 보통 새로운 직원을 채용을 하면 처음에 온더잡 트레이닝 같은 거를 시키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회사에 들어가면 바로 여러분한테 일을 주고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회사든 들어가게 되면 그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파악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담당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 그 전임자들에게 그 일을 배우고 뭐 익히고 어떻게 처리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웬만한 회사도 짧으면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분위기도 파악해야 되고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뭐 데이터를 입력한다든가 혹은 뭐 정말
그 객관식 시험 문제 채점하듯이 뭐 학원 같은 데 가서 학생들 이렇게 채점해 주는 그런 뭐 아르바이트 같은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콜센터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트레이닝이 필요한데요. 그 트레이닝 기간이 대략 2주에서 3주 정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2주에서 3주 정도의 훈련을 시켜서 실제로 직원들을 이제 뭐 업무에 활용을 하는데, 만약에 이런 직원들이 한 달 혹은 2달 일하고 나가버리면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손실이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이거 한 기간이 한 달이고요. 한 개월, 1개월, 2개월인데 만약에 처음에 2주 정도 혹은 3주 정도 훈련을 받고요. 그 다음에 그냥 한 나머지 6주 정도 일을 하고 회사를 나가버리면 회사 입장에서는 좋지 않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지표를 신입 직원들의 퍼포먼스 혹은 뭐 아웃컴이라고 이제 봤냐면 바로 잡 듀레이션입니다. 지금 이 데이터에서는 대략 근속 기간이 한 석 달 정도라고 합니다. 근속 기간이 대략 99일, 평균 99일이고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여기 이 회사에 들어온 사람들은 한 3개월 정도 일을 하고 물론 3개월보다 더 일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3개월보다 더 짧게 일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트레이닝 기간이 한 2, 3주이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가능한 오래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이 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데이터 펌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데이터 펌은 클라이언트 기업들로부터 의뢰를 받고 테스트를 수행해 주는 그런 기관인데, 이 회사가 이제 뭐 자신들의 테스트를 홍보를 많이 하겠죠. 그런데 이제 이 회사의 홍보 가운데 하나가 바로 턴오버를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테스트 자기네가 구성해서 제시하는 이 테스트를 어, 뭐 활용해서 사람을 뭐 채용한다면, 그렇게 해서 채용된 사람들의 턴오버가 현저히 낮다라고 하는 뭐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를 해서 뭐 자기네들한테 자기네 기업에 와서 이제 테스트를 받도록 홍보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job duration을 어떤 퍼포먼스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제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제 매치 퀄리티라고 하는 관점에서인데요. 매치 퀄리티는 뭐 회사와 이제 직원 사이에 얼마만큼 뭐 둘 사이의 관계가 좋은지, 만약에 뭐 매치 퀄리티가 좋다면 당연히 생산성이 좋을 것이고요. 만약 그렇다면 뭐 근무 기간도 근속 기간도 더 늘어나겠죠. 매치 퀄리티가 좋지 않다면 이제 회사가 부여한 업무와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역량 사이의 어떤 매치가 좋지 않다면, 매치 퀄리티가 떨어진다면 그런 사람은 비교적 일찍 회사를 나가게 될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박사학위를 하고 미국에서 이제 잡을 잡고 싶었는데 잘 안 돼가지고요. 한국의 KDI라는 곳에 왔는데, 사실 제가 전공했던 전공 분야와 다른 일을 저한테 처음에 시켰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그 좀 힘들지만 받아들이고 좀 몇 개월 일을 했는데 도무지 이제 전공이랑 맞지를 않아서 너무 그 삶이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이러려고 한국에 왔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그 매니저들이죠. 그 매니지먼트 레벨에 있는 분들과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서를 다른 곳으로 옮겨줄 수 있겠느냐, 전공이 거시경제학이니까 거시팀으로 옮겨줄 수 없겠느냐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뭐 비공식적으로 부탁을 드렸는데, 거시팀에서 일하시던 이제 많은 분들이 뭐 다 좋아했어요. 예. 근데 이제 거시팀의 이제 팀장을 하시는 박사님께서 반대를 하셔서 결국은 옮기지 못하고